일단 오늘까지는 진도를 확실히 나갈 거고 그 다음은 또 좀 이제 고민해 볼 거야. 자, 우리 평균값의 정리할 차례지. 자, 거기 이제 97쪽 보면은 롤의 정리라는 말이 나왔고 98쪽 보면 평균값의 정리라고 나왔는데 평균값의 정리를 우리는 먼저 좀 봐볼게. 자, 평균값의 정리를 볼 건데 일단 거기 98쪽 보면 뭐 조건이 막 붙어 있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살짝 베껴서 써보면 여기서 연속이고 여기서 미분 가능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이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를 열린 구간으로 놓은 이유는 이제 이 경계점에서는 도함수라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왜냐면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좌우 미분 개수가 같아야 되는데 요 왼쪽 끝에서는 왼쪽이 없는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좌우 미분 개수를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놓은 거고. 자, 이럴 때 이제 뭐라고 써졌냐면 이렇게 써져 있어. 요놈이 같은 C가 존재할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이때 C는 요래야 돼. A, B 사이여야 돼. A랑 B가 안 들어가. 지금 요런다는 얘기가 이제 평균값의 정리야. 자, 근데 뭔 얘기냐면 되게 간단한 얘기거든. 자, A에서 B까지 연속이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고 해볼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이렇게 갔다고 해볼 거야. 자, 그랬을 때, 자, 요 놈은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이지. 그럼 기울기란 얘기야. 그냥 기울기. 즉, A에서 B까지 이 노란 놈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치? 얘는 접선의 기울기야. 접선의 기울기가 이 노란 기울기랑 똑같은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A, B 사이에서 자 다시 한번 요걸로 자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부들부들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지. 부들부들하게 이어졌을 때 요 노란 놈의 기울기와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점이 요 사이에 무조건 하나는 있을 거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노란색 같은 기울기가 안 나오고 싶어도 결국 하나는 나오겠지 무조건. 이해됐어요? 이해됐지? 고개 끄덕임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자, 요게 이제 평균값의 정리야. 자, 그래서 이제 의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처음부터 끝까지의 기울기가 있을 텐데 얘랑 기울기가 똑같은 접점이 존재를 할 것이다. 그 사이에.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식 자체는 요걸 좀 기억하면 좋고 근데 요 식만 기억하는 느낌보다는 이 그림과 같이 좀 기억을 해줘야 더 잘 떠오를 거야. 그래서 요게 이제 평균값의 정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롤의 정리가 있는데 자 롤의 정리는 엄밀히 따지면 평균값의 정리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97쪽을 보면서 그 위에 적힌 조건을 좀 봐볼게. 거의 똑같고 약간 다르거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을 하고 그 다음에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까지 똑같은데 조건이 하나 더 붙었거든. FA랑 FB가 같은 상황이래. 요러면 식도 좀 다르게 써졌는데 내가 좌우만 바꿔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 요런 C가 존재한다. 똑같이 요런 상황이고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똑같은 느낌으로 가볼 건데 FA랑 FB가 같다는 건 이렇게 높이가 똑같다는 얘기지. A랑 B일 때의 높이가 똑같다는 얘기고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놈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생각해보면 기울기가 0인 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되겠네. 그래서 얘가 0인 거야 그냥. 즉 롤의 정리라고 나오면 F'C가 0인 점이 무조건 존재할 거다 라는 얘기가 이제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롤의 정리는 결국 요 놈의 일부분이 되겠지. 요 놈의 부분집합인 거야. 요 놈인데 전체적으로 모든 함수에서 이런 놈인데 이걸 만족한다면 모든 함수에서 이런데 이 중에 FA랑 FB가 같은 경우는 얘가 0이 되겠지 결국.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게 이제 롤의 정리인 거야. 롤의 정리도 같이 기억을 하는데 평균값의 정리를 먼저 기억하는 게 일단 좋겠지. 저게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기억을 하고 근데 이제 책에는 롤의 정리가 먼저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 원래 롤이라는 사람이 요거를 이제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이제 연구를 해낸 거야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FA랑 FB가 같을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 무조건 존재하는데 라는 걸 이제 먼저 연구를 해낸 거야. 그래서 이제 학회지에 실렸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꼭 FA, FB가 같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무조건 다 성립한다 라는 걸 알아낸 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롤의 정리가 항상 먼저 나오고 그 다음 과정이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할 때는 평균값의 정리를 기억하는 게 좋겠지. 요게 이제 전체 집합이 될 거고 요거는 이제 부분 집합 같은 느낌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요 평균값의 정리는 정말 어렵게 나올 때 빼고는 되게 쉬울 거예요. 일단 뭐 변형 자체가 쉽게 변형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쉽게 변형은 해봤자 그냥 숫자 바뀐 것 뿐이야.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는 있어.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를 만나보면 좀 해결을 해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봐보자. 9번. 자,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를 찾으래. 롤의 정리로 문제가 나온다면 너무 쉬운 거지. 자, 이렇게 됐어. 자, 롤의 정리면 그냥 요거 찾으면 되는 거지, 요거. F'이 0인 거 찾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F'은 얘가 될 거고 얘가 0인 점 찾으니까 X는 2다가 될 거고 요 사이에 있는 것도 맞지? 이해됐지? 그럼 끝났고 C가 2가 되겠지 이제. 그 다음에 2번. 자, 이쯤 되면 요 범위가 과연 의미가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한번 봐보자. 자, 이렇게 돼 있고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고 똑같이 롤의 정리. 자, 그러면 F' 구해보면 얘가 0인 점 찾아야 되고 X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가 나오지. 자, 근데 범위 봐봐. 마이너스 1 돼야 안 돼. 경계점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요때 써먹는 거야 이 범위는. 오케이? 자, 평균값의 정리면 이 범위가 중요하겠지. 왜냐면 요 범위에 따라서 요 부분이 달라지니까. 근데 롤의 정리에서는 범위와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0인 거야. 근데 언제 필요하냐? 이런 거 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고. 다음에 10번. 자, 이번에는 평균값의 정리야. 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하는 놈을 찾으래. 자, 그러면 평균 변화 1이랑 적선의 기울기가 같은 뭐 그 점 찾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페이지 버려.
하는 거 찾는 거야. 그럼 얘가 A고 얘가 B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2분의 F1 빼기 F-1이 될 거고 이 점을 찾는 게 되겠지. 자, 왼쪽 한번 구해볼게. 자, 2분의 F1은 6이고 F-1은 4에서 2 빼니까 2고 그럼 얘가 2가 되는 거야. F'C가 2인 점만 나는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미분을 해보면 이게 될 거고 얘가 2인 점 찾는 거니까 x는 0이다. 범위도 맞고 이해되지? 그 다음에 2번 자 이것도 해보자. 자 얘도 똑같네. 자 A, B니까 3분의 F3 빼기 F0 볼 거고 뭐 이렇게 쓰면 얘가 F'C인 점을 찾는 거. 요 부분 해결을 해보면 자 3분의 F3은 27 더하기 얼마야? 6이니까 33 빼기 0 그럼 11인 거고 F'C가 11인 점을 찾아야 되는 거. 그럼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되면서 얘가 11인 점. 그럼 3x제곱이 9, x제곱이 3. 그럼 x는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3인데 범위를 봤더니 얘는 안 되고 요놈이 답이다가 되는 거지. 너무 쉽네. 오케이. 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증가감을 또 봐볼게. 일단 증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봐볼게요. 증가한다는 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 오른쪽이 올라가는 게 증가지. 자, 그럼 우리 미분 단원이고 그러면 F'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거고 F'은 기울기지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우리 그냥 배웠던 걸로 한번 해볼게요. 지수함수라고 생각해보자. 자, 이렇게 이제 증가만 하고 있는 놈이 있는데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자, 접선의 기울기들이 무조건 플러스겠지. 그치? 즉, 이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항상 크겠네. 그럼 감소는 이런 놈이 될 거고 접선의 기울기들을 생각해보면 계속 마이너스지. 0 비슷하지만 계속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지. 그러면 이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을 때를 우리가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F'이 0보다 크다, F'이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접선의 기울기가 F'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함수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F'X가 0보다 큰 게 맞는데 등호를 좀 껴주자. 이렇게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할게. 그리고 감소는 F'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를 우리는 하자. 자, 등호가 무조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등호가 왜 들어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 자, 이런 놈이 있어. 그럼 요 점에서는 이제 기울기가 잠깐 0인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럼 봐봐. 이게 원래는 어떤 점에서 증가하고 있냐 감소하고 있냐를 물어볼 수가 있고, 뭐 함수 전체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특정 구간을 물어볼 수도 있거든. 자, 무슨 얘기냐면 딱 어떤 점을 찍어가지고 이때 증가하고 있어? 라고 물어볼 수가 있다고. 그러면 딱 요 점을 물어봤으면 얘는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 아니지, 잠깐 멈춘 거야. 자, 그럼 이때는 지금 뭔가가 0은 안 된다는 얘기야. F'이 0인 점에서 증가하냐고 물어보면 점은 안 된다는 얘기지. 근데 함수 전체를 한번 봐볼게. 자, 얘는 단 한순간이라도 내려온 적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잠깐 쉬긴 했지만 계속 증가만 하고 있는 거죠. 즉 F'이 잠깐 0이어도 내가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됐어? 잠깐 멈춘 거는. 또는 특정 구간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 딱 여기에서 딱 여기까지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는 감소하는 구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 있지. 근데 딱 요때랑 요때는 멈춰 있는 건 사실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소하는 구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요때랑 요때는 잠깐 0인 건 괜찮으니까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은 거지. 근데 요때는 등호가 들어가면 절대 안 돼.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특정 점에서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식으로 써서 문제를 풀 일은 없어. 요거는 결국은 물어볼 수가 없다는 얘기야. 너무 쉬워서. 그래서 너네가 앞으로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얘기를 할 때는 무조건 등호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물론 특정 점에서 증가하고 있냐 감소하고 있냐를 물어볼 수는 있지. 뭐 그때는 그냥 0보다 큰지 작은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런 식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할 때는 요때 아니면 요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등호가 들어가면 된다라고 이제 그냥 생각을 해버리면 돼. 자,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좀 복잡한 함수를 딱 이렇게 막 식을 써놓고 x가 2일 때 증가하고 있냐? 라고 물어봤어. 그래서 f'2를 구해봤더니 0이야. 그럼 너는 딱 상식적으로 증가한다고 하겠어? 안 하겠지. 그래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특정 점에서 물어볼 때는. 그래서 이제 무조건 등호가 들어간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이제 증가만 놓고 잠깐 얘기를 좀 해보자. 자, 우리 이런 표현 봤었을 거야. 이런 표현 본 적 있지. 요게 증가지, 요게. 이게 증가함수의 정의야. 증가하고 있다는 것의 정의야, 저게. 여기에서 x1, x2의 이제 모든 실수 x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전체적으로 증가함수다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뭔 얘기냐면 어떤 두 점을 찍었을 때, 어떤 두 점을 딱 찍었는데 fx2가 더 크면 얘는 증가하고 있다. 뭐 요게 이제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같이 해서 좀 묶어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이제 수투에서는 뭐 요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싶기는 한데, 이제 특수한 경우를 하나 얘기를 해보면,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정의를 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함수에서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얘기냐? 이제 일반적인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그냥 일반적으로 식으로 쓸 수 있는 함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특이한 함수라는 것은 막 함수가 쪼개져 있는 거 있지. 쪼개져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완전 특수하게
이런 게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두 점을 찍어보면 x1, x2 해보면 얘는 증가함수가 아니지 여기는.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렇지? 즉 이 함수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지만 증가함수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빼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돼. 물론 뭐 이제 뭐 이런 게 수트에 뭐 나오진 않을 거야. 근데 이제 특수한 상황이 있다 정도만 얘기를 한 거고 그냥 신경 안 써도 돼. 신경 안 써도 돼.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1번 박스를 잠깐 보면 이제 뭐 방금 한 말 나와 있지. x1이 x2보다 작으면 어쩌고저쩌고 이게 증가다 이런 말 나와 있고 2번 박스를 보면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그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저라면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는 등호가 빠졌단 말이야. 근데 3번 박스를 보면 또 등호가 들어가 있지. 그래서 이제 헷갈릴 수 있지만 자, 그 이제 책을 넘겨가지고 108쪽, 109쪽에 있는 놈들을 한번 봐볼게 내가. 이제 11번은 넘어가고 지금 풀지도 않을 거고 12번을 잠깐 보면 풀이의 두 번째 줄 오른쪽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써져 있는 거 보이냐? 보이지? 그리고 13번의 풀이에 보면 세 번째 줄에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지? 그렇지? 결론은 등호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우리가 문제 풀 때. 이해됐지? 그래서 증가함수를 얘기할 때 f'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무조건 등호 들어간다. 그 생각을 하면 편하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11번은 좀 나중에 해야 편해서 11번은 넘어갈 거고 12번 한번 봐볼까.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수능에도 잘 나와요. 간단한 문제지만 잘 나와. 자, 요놈이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게. 자, 그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어쨌건 실수 전체가 됐건 뭐가 됐건 일단 증가라고 했으니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때려버리면 되겠지. 자, 이래놓고 그러면 f'을 구해봤더니 요게 나왔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근데 그게 언제 그러냐면 실수 전체에서야. 자,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라는 말로 살짝 바꿔도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우리 1학년 때 봤던 거지.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 1학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막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이런 거 할 때도 나왔던 거지. 뭐 써먹으면 되겠어? 그래프 그려보고 판별식 써먹으면 되겠지. 크거나 같다가 이래서 중요한 거야. 자, x축도 껴주니까 얘는 안 되고 요놈 되고 요놈 되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자. 요놈의 판별식 4분의 d를 구해보면 절반의 제곱 빼기 a씨 요게 요렇게 되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이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참고로 살짝 얘기를 하면 이럴 수 있겠지. 요 앞에도 A가 막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 그치? 그때는 요 A가 0 되냐 안 되냐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거 기억나지? 오케이? 최고차항 계수의 문자가 있으면 그 문자가 0인지 아닌지 이런 걸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했었어. 잠깐 말로만 정리를 하면 최고차항 계수의 문자가 있을 때 방정식이랑 부등식 함수는 좀 다르다 그랬어. 방정식은 0이냐 아니냐만 판단을 해주면 돼. 자, 0이 되냐 안 되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만약에 3차식으로 만약에 나왔어. 얘처럼 3차로 나왔는데 3차 함수라는 말이 있으면
요 앞에 문자가 0이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0이 아닐 때라고만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고, 그냥 함수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문자가 있다. 그럼 걔가 0도 될 수도 있는 거니까 0일 때도 따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등식이나 함수에서는 최고차항 계수에 문자가 있으면 0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풀어줘야 돼. 그 이유는 방정식은 앞에가 마이너스여도 그냥 오른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되는 거야 그냥. 근데 부등식은 이걸 넘기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버리지. 함수도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부등식과 함수는 크냐 작냐까지도 생각해줘야 되는 거고, 방정식일 때는 0이냐 아니냐 정도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기억나지? 오케이. 고. 우리 잠깐만 쉬었다 되나? 자, 그 다음 또 진행을 해보자. 자, 13번을 할 건데, 혹시 너네 1학년에 때 했던 근의 위치라는 제목의 개념 기억나? 근의 위치, 근의 두 근의 부호, 합곱디, 꼭끼디. 자, 뭐 그럴 줄 알았고,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 자, 지금 하는 얘기를 내 욕심 같아서는 오늘 이후로는 너네가 고3 끝날 때까지 영원히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런 사람을 아직 뭐 거의 본 적은 없긴 한데, 자, 이게 군데 나온단 말이야. 자, 일단 2차 방정식 얘기로 두 근의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뭐 하다 보면 어렴풋이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다는 기억은 날 거야. 자, 첫 번째 자, 두 근이 같이 놀 때가 있고 따로 놀 때가 있어. 이거 기억나지? 기억나지? 오케이, 고맙고. 자, 두 근이 같이 놀 때는 두 근의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합곱디를 확인을 해주면 되고, 따로 놀 때는 곱만 확인을 해주면 돼. 자,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이지. 뭐 1학년 때는 좀 뭐 세세한 것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중요한 것만, 포인트만 집어볼게. 이게 이제 두 근이 양수다 이렇게 나왔어. 이거 이제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 자, 그러면 합곱비를 봐야 되는 거지. 같이 놀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두 근이 양수면 합도 양수일 거고 곱도 양수일 거고 판별식은 0보다 클 거야. 같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하면 0보다 큰 거고, 그렇지 않으면 등호가 들어갈 거고. 근데 이제 참고로 수투 이후에서 수투 포함 수투 이후에서 요걸 써먹을 때는 등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두 근이 음수다라고 나오면 얘도 같이 놀고 있는 거지. 둘 다 음수니까. 자, 그럼 이때는 합은 음수일 거고 곱은 양수일 거고 얘도 같은 상황. 근데 이제 자, 두 근이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따로 놀고 있는 거니까 곱만 보면 되고,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곱은 0보다 작다 라고 해서 뭔가를 해결하면 되겠지. 이해됐지 이건? 자, 이게 이제 부호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뭐 실근이라고 해도 되고 두 근이라고 해도 되는데 두 근이라고 할게. 근의 위치라고 할게. 책에 따라서 근의 분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근의 위치가 맞는 것 같고, 자, 얘도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 두
두 근이 같이 놀 때는 얘는 뭘 봐줘야 되냐? 꼭길이를 봐줘야 돼. 꼭길이. 자, 꼭길이는 뭐냐면 꼭지점의 x좌표, 기준점의 y좌표, 판별식. 요걸 얘기를 하는 거고, 두 근이 따로 놀 때는 기만 보면 돼. 기만. 그래서 얘는 어떤 거였냐면 뭐 이런 거였어. 이것도 간략하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방정식이야.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뭐 이런 말이 나왔어. 자, 그러면 이제 아래로 볼록이라고 치고 두 근이 둘 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려면 요래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거 두 근이 같이 노는 거야? 따로 노는 거야? 같이 노는 거지. 여기서 따로 있잖아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구간으로 나눠서 보는 거지. 구간으로 나눠서. 구간으로 나눴을 때 같은 구간에 있으니까 같이 놀고 있는 거야. 자, 이럴 때는 꼭길이를 다 봐줘야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꼭 x 봐줘야 되는데 이거 뭐냐? 꼭 x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할 거야. 그러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점의 y좌표야. 자, f-1이랑 f1을 보는 건데, 자, f-1 0보다 커야 되지. f1도 0보다 커야 되지. 그래서 둘 다 0보다 크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범위나 뭐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등호가 들어가야 될 수도 있기는 있어. 자, 그 다음에 D는 이제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한 근은 1보다 크고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 이렇게 나왔다면 이럴 때 요래야 되는 거지. 자, 이건 따로 놀지, 따로. 자, 따로 놀고 있으니까 얘는 기만 보면 되고, 그러면 f-1은 0보다 크고 f1은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주면 되겠지. 이해됐지 이거? 기억도 조금 나지? 그래서 요거는 진짜 계속 조금씩 나와. 가끔 가다 그냥 나온단 말이야. 이걸 써먹어야 될 거야. 그래서 특히 이제 근의 부호보다는 이제 위치가 좀 자주 나오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꼭 fx 봐봐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뭐 그림을 좀 대충 설명에 따라서 그려봤더니 요렇거나 요런 상황이 오면은 우리는 요걸 이제 써먹어야 돼. 오케이? 고. 그러면 이제 13번을 봐볼게. 자, 요놈 위 여기에서 감소해야 된대.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감소, 자, 증가 감소 얘기 나왔으면 우리는 f' 일단 구해보는 거지. 그래서 f'을 구해볼 거야. 얘가 될 거고, 일단 뭐 살짝 써보면, 자, 감소니까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그 상황이다 보니까 얘를 그려본 거야. 근데 어떤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상황이야.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자. 얘 2차잖아 이제. 얘 2차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0이랑 3이 요 범위인데 요 때는 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등호 들어가면서. 자, 이 등호에 관련된 거는 1학년 때는 이 범위에 등호가 있냐 뭐 여기에 있냐 이걸 가지고
F0이 0보다 작냐 작거나 같냐를 막 구분을 해야 됐었는데 증가감소 얘기할 때는 내가 무조건 등호 들어가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수투 이후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증가감소 나오면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풀든 간에 등호는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얘 지금 두 근이 같이 놀아 따로 놀아? 자 0, 3이 같이 있는 거고 근은 요 두 개인 거지. 그래서 따로야 따로. 자 지금 이거 따로인 거 이해 안 된 사람 괜찮지? 자 그럼 따로니까 D만 보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얘가 fx가 아니고 요놈이 지금 f'x에 대한 그래프다 보니까 f'0이랑 f'3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면 되는 거지 이제. 자 f'0 0보다 작거나 같고 요놈도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결론 이게 이제 물론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 경계점 기준으로 생각해도 결국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그냥 우리는 무조건 등호는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끝났지 이제. f'0이면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고 f'3이면 27 빼기 18 더하기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고 그럼 a가 뭐보다요?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거를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답은 요게 되겠지 이제. 이해됐지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해주면 되고 방금 얘기했던 근의 부호랑 근의 위치 이거는 고3 때까지 중간중간 아무튼 계속 나와. 지금 참고로 우리가 수투 하고 있는데 수투에서 하고 했거나 하고 있거나 할 함수의 극한, 미분, 적분 이 세세한 단원의 이름들까지도 전부 다 미적분에 거의 똑같이 나와. 즉 방금 뭐 이런 짓 미적분에서 또 할 거란 얘기야. 그래서 고3 때까지 당연히 계속 나오는 거니까 제발 영원히 기억해버려. 알았지? 내가 사실 이 근의 위치를 하려고만 하면 스트레스를 살짝은 받아. 왜냐면 몇 번을 한 반 기준으로 몇 번을 내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1부터 고3까지 다 간다고 쳤을 때 뭐 요것만 나오면 칠판 하나를 다 쓰면서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제발 기억하는 놈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